BOB가 잘 된 게 몇 가지 원인이 있어요. 첫째는 이게 원작이 너무 좋아요. 같고, 근데 내가 지금 말하는 원작은 스티븐 엠버러가 쓴 그 원작이 아니라 원래 이지 중대원들이 가지고 있던 증언과 회고록 같은 그런 원작이 좋았고, 101 공수 같은 경우는 2차 세계대전에서 굉장히 중요한 전투에 많이 참전했죠. 그러니까 뭐 전쟁터에 2년을 있었는데 전투는 15분밖에 안 있다. 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그리고 실제로 그 바흐무트 전투가 이게 치열한 전투라면 전쟁터에서 오래 못 버텨요. 좀 있다가 부상당하거나 이래서 빠져나오게 되니까 실제로 전투를 오래 하는 경우가 굉장히 드문데 101 공수부대 같은 경우는 노르망디 상륙작전, 발지 전투, 그 다음에 이제 아르넴 작전, 꽤 중요한 작전에 많이 투입됐고 특히 이지중대가 전투를 많이 했어요. 그 이지중대가 원래 공격중대로 육성이 된 부대라 그 중에서도 정이었다. 이 부대원들이 그런 건 좀 특별한 것 같은데 특별하게 오래 친해가지고 특별하게 오래도록 이야기하면서 같이 지냈죠. 그래서 이 모임이 굉장히 오래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티븐 엠브로스라고 이 미국에서는 굉장히 잘 나가는 밀리터리 작가분이 이분은 단순히 소설가 이런 양반이 아니고 단순 작가 이상의 양반이었어요. 죽기 전에 뉴올리언스 국립 디데이 박물관장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아이젠하워와 닉슨 대통령 자서전을 집필했다. 뭐 등등 이 사람이 굉장히 명성이 있는 작가여가지고 명성이 있는 작가도 맞지만 지위가 있는 작가여가지고 전 세계를 누비면서 답사도 많이 했고 유명인사도 많이 만났고 이쪽 어떻게 보면 밀리터리계의 거물이어가지고 그런 배경을 가지고 이지중대의 모임이 있다는 걸 알게 됐던 거죠. 그래서 이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도 듣고 생전 멤버들이 썼던 회고록 같은 게 꽤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모아서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밴드 오브 브라더스라는 책이 나왔는데 그 책을 또 2차 세계대전 매니아였던 스필버거나 톰 행크스가 보고 막대한 제작비를 투입해서 이걸 만들었죠. 그 다음에 이걸 만드는 사람들이 또 엄청난 열정이 있어가지고 그 실제로는 인터뷰하고 조사하고 하면서 책에 없는 내용까지 살려가지고 만들었어요. 나는 사실 개인적으로 스티븐 엠브로스를 별로 안 좋아해. 밴드 오브 브라더스 책은 내가 정말 읽어볼 때는 조금 화도 나는 게 그 정도로 인터뷰하고 그 정도로 대화하고 그 정도의 자료가 있었더라면 이거보다 훨씬 잘 쓸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물론 이 양반이 워낙 베스트셀러 작가고 미국은 이런 책들이 잘 팔리나 봐요. 팔리는 책하고 좋은 책은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감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렇게 쓰셨다면 할 말은 없는데 솔직히 말해서 전사 밀리터리 작가로서는 나는 그렇게 높은 평점 주고 싶진 않아. 이 양반 책도 보면 밀떡들 취향에 좀 맞추느라고 내가 이것도 봤다. 누구도 만났다. 문영준 선생이 뭐 그랬지만 한스 폰 루크 대령도 만났다. 뭐 좋아, 만난 거죠. 근데 만나서 내용이 없어. 내가 만약에 이 책을 써서 우리나라에서 뭐 겨우 10,000권 팔린다 그러면 이 책 쓰기 위해서 독일까지 가서 수소문해서 생존자를 만나서 뭐 이렇게 인터뷰할 만큼 비용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뭐 좋아, 그냥 내 돈 써서 한다, 그냥 작품을 남기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면 뭐 그럴 수 있지. 그런데 만났어. 결론이 뭐냐면 그때 건너편에서 싸웠던 밴드 오브 이지중대가 몇 월 며칠 날 숲에서 싸웠는데 그때 반대편에 있는 독일군이 당신 부대였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 맞구나. 그때 상대방 독일군이 되게 센 부대였다. 끝이에요, 이게. 정말 그 사람 만나서 그런 얘기밖에 안 들었을까? 밴드 오브 브라더스 드라마 만든 분들을 내가 칭찬하는 게 밴드 오브 브라더스에서 명장면들이 책에서는 사실 훌쩍 넘어간 거 많습니다. 스피어스가 독일군 진지를 뚫고 뛰어서 건너편까지 뛰어갔다 돌아오는 장면. 책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뛰어갔다 왔다 인상적이었다 끝이에요. 감각이 부족한 거야. 내가 이 양반이 쓴 책 딴 것도 봤는데 확실히 감각이 부족해. 전에 제가 밴드 오브 브라더스 했을 때도 어떤 분이 그 지적을 해줬는데
책에 있는 이야기가 좀 오류가 난 얘기도 있어요. 엠브로스가 잘못한 게 아니라 원래 그 생존자들도 연락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도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 증언이 틀린 거였어요. 시력 상실했던 그 친구는 죽지 않고 나중에 80이 공수로 전근을 가서 블라이드 그렇죠. 블라이드인가 80이 공수로 전근을 가서 아주 훌륭한 병사가 됩니다. 이지중대 중대원들은 복직을 안 했기 때문에 병원에서 죽었다고 알고 있었대요.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또 교통사고로 죽는 바람에 연락이 안 돼가지고 그렇게 됐던 오해가 났다. 소블이 그 자살했다는 얘기도 나중에 이제 책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때 자살한 게 아니고 자살 시도했다가 안 죽었는데 나중에 이렇게 죽었다라고 뭐 인터넷에서 나오더라고. 누가 그때 댓글에 나한테 지적했는데 책에는 그거를 잘못 알았던가 아니면 쓰다가 이렇게 얘기가 줄어들었던 것 같아요. 이거 뭐 했다 뭐 이렇게 하다가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생기고 근데 이게 사람이 등장인물이 수십 명이니까 뭐 이야기가 틀려질 수 있지. 그래서 뭐 드라마를 만들다 보니까 드라마적인 요소 때문에 고친 것도 있다. 사실을 엄청나게 고증을 했고 3편이야 4편이야 그 노르망디 카페 그 세트장 같은 건 정말 똑같이 만들고 막 그랬고 심지어는 윈터스버그 와달라고 와서 그 장면 보면서 그때 장면을 복원하게 도와달라는 것까지도 했는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그게 정말 좋았을 것 같은데 윈터스가 거부했대요. 그거 못한다고. 아마 그거 했다가 사실 미쳐서 죽었을 거야. 그걸 어떻게 봐. 신승철님, BOB 전에 2차 대전 중에 공수낙하했는데 포위되거나 중하게 화력을 뒤집어 써서 골로 간 경우도 있나요? 이게 독일군 처음에 공수낙하 사례에서 많았죠. 전에 뉴스멘타리에서 공수부대 할 때 얘기를 했지만 최즈님 7편에서 다이크가 눈 덮인 계알제에서 징겨가 너무 어묵 걸려서 병사들이 위기에 처한 실제로 그랬을까요? 단순히 곧장 징경만 하면 되는 거인데 거기서 굳이 멈춘다는 게 이해가 잘 안 갔습니다. 다이크가 굉장히 집안이 좋은 사람이어서 이건 인터넷에 찾아보면 나와요. 본인도 엄청나게 잘 나가는 엘리트였지. 그때도 미국이 그 정도 되면은 군에 가도 그런 전선에는 안 와도 돼요. 그런데 이제 다이크 입장에서는 이제 돌아가서 친구들, 자기 같은 명문가 친구들하고 이제 만나면 내가 정말 최전선의 위험한 부대까지 갔다. 이것만 갖고도 엄청나게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집안의 애가 거기 온 거였어요. 그랬는데 이제 막상 전투가 벌어지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드라마에서는 완전히 이상한 들떨어진 어쩌고저쩌고로 나오긴 했는데 사실 다이크는 자기 입장에서는 정말 갈 때까지 간 거야. 남들 안 가는 나는 진짜 간다. 그래서 간 거죠. 근데 막상 와서 감당이 안 된 거였죠. 드라마에서는 죽은 것처럼 표현했는데 근데 본인은 안 죽었습니다. 사실은 안 죽고 그 사건 나고 나서 사단장 참모로 이제 바로 가서 전역해서 잘 사는 걸로 알고 있어요. 방금 질문하신 그때 웅크리고 앉아있던 건 진짜입니다. 지휘관이 겁을 먹고 주저앉아 버려서 당시 표현에 의하면 눈밭에 오리처럼 앉아 있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정말 전멸도 할 수 있는 큰일 날 상황이었죠. 2편에서 스피어스가 D중대 이끌고 포진지 점령할 때 굳이 위험하게 참호 밖으로 나와서 가다가 병사들 죽는 장면이 있었는데 왜 위험하게 참호 밖으로 돌격했을까요? 간단히 말하면 높은 데 올라가야 잘 보이는 거야. 근데 높은 데 올라가면 내가 총 맞을 확률도 더 크죠. 정말 욱 하고 올라갔다가 죽는 사람도 있고 남이 생각하지 않는 수준으로 용감하게 뛰어서 본인은 사는데 뒤따라오는 사람이 죽는 경우가 있고 참 이래서 리더가 어렵어요. 스피어스 보면은 그제 거기서도 나오지만 본인은 용감한 건 인정해 줘야죠. 그래서 후가다닥 올라가서 참호 위로 뛰면서 갈기는 정말 놀라운 걸 했는데 병사들이 죽는 거지. 근데 이거는 내가 태 기자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나중에 밴드 오브 브라더스를 사실 한번 하려고 그러거든. 근데 스피어스가 좋은 리더인가는 조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제가 늘 하는 말이지만 좋은 리더, 나쁜 리더가 좋은 리더는 항상 좋고 나쁜 리더는 다 나쁜 리더냐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스피어스도 훌륭한 리더였던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좀 무서운 사람이었고, 윈터스에 비하면 부하들이 희생이 많이 될 수 있는 리더였던 거죠. 어떻게 보면은 또 윈터스보다 더 극적으로 승리할 수도 있는 사람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하나의 그 선이 참 아슬아슬한데, 그러니까 무능하기가 심해서 부하들을 많이 죽이는 리더와 용맹하긴 한데 너무 용맹해서 부하들의 위험이 많이 노출되는 리더와 뭐 전자보다 후자가 낫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완벽하게 이상적인 리더라고 하기도 좀 보기는 어렵고. 스피어스 그 독일군 포로 사건은 문영준 선생이 참 윈터스 해고록을 번역을 했어요. 아직 출판이 안 되는 안타깝게도. 사실은 101에서도 이지중대가 제일 유명한 중대라고 우리가 단언할 수는 없죠. 근데 어떻게 보면 좋은 리더를 만나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악질 리더를 또 만나서 끝까지 뭉치고 살아남고 그들의 이야기를 남기고 전후에도 열심히 살았던 것이 뭐 그 열매를 맺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지중대의 이야기는 이지중대가 엄청 용감하게 싸웠다, 잘 싸웠다, 꼭 이것만 따질 게 아니라 전쟁 후의 삶,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았느냐에서 어떻게 보면 진정한 승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지중대 이야기가 전해진 게 아닌가라고도 싶습니다. 물론 이지중대 그 드라마에 나온 것보다도 책에서 이제 감동 깊은 거는 그 뒷부분 이야기. 이 사람들이 그 뒤에 어떤 인생을 살았냐가 정리가 잘 돼 있고, 여기서 또 스티븐 엠버러스가 대강 넘어간 거는 인터넷에도 그 다음 사람들이 막 해가지고 많이 이제 보완이 됐는데, 스티븐 엠버러스도 그런 말을 했어요. 자기가 이 이지중대 이야기에 관심을 가졌던 것은 우연히 이들 알게 돼서 이 사람들이 이제 남은 인생, 그땐 다 노인들이었으니까 살아온 삶을 보니까 굉장히 놀랍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뭐 이게 성공한 사람 아닌 사람을 이렇게 뭐 기준을 나누기는 좀 애매하지만은 굳이 예를 들면 뭐 부자가 되고 뭐 좀 이렇게 잘 사는 사람 기준으로 봐도 당시의 평균 연령대보다도 훨씬 높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사실 대학 나온 사람도 거의 없었고 어떻게 보면 다 그 대공황기에 힘들고 가난하게 살다가 그냥 10대 때 그냥 제일 험한 부대에 온 사람들인데 이들의 제대한 이후의 삶을 보니까 거의가 성공한 삶을 살았더라. 어떻게 보면 뭐 사장이 되고 뭐 이런 걸 떠나서 그런 백만장자가 되고 상위에 올라간 사람들도 많고, 그 다음에 교사가 된 사람들은 이게 교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장학사가 된다거나, 그러니까 교사 중에서 맨 오브 맨이지. 그러니까 그 직종에서 갈 수 있는 가장 영예로운 자리로 다 가더라. 자기는 그것 때문에 도대체 이게 왜 이러니? 라고 해서 이지중대 이야기를 쓰게 됐다고 하는데, 과연 그런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 이런 부분이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 이 책에서도 답은 없는데, 보통 이게 이렇게 되면은 뭐 범죄자가 된다거나 뭐 어떻게 노숙자로 죽었다거나 이런 사람도 잘 나와야 되는데, 물론 그런 사람 얘기를 뺐을 수도 있죠. 뺐을 수도 있는데 성공한 사람들만 못한 얘기니까. 그런데 첫날 노르망디에 떨어졌던 사람들 중에 절반 정도는 당일날 전사했고, 살아남은 사람들 중에서 그래도 상당수가 이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그거를 단지 왜곡이라든가 죽은 자는 말이 없다, 성공한 사람들만 증언해서 그렇다라고 말할 수는 절대로 없는 것 같아요. 톰슨 소리? 근데 그 톰슨 소리가 이상한 게 말이죠. 나도 톰슨 소리 기억하는 게 있거든. 근데 총소리가 어느 방향에서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엄청 달라요. 톰슨의 그 특이한 소리가 있어. 가스 빠시는 듯한 칙칙칙 하는 거. 유튜브에는 그 실사격 프로그램들 많잖아요. 그 미국 분들이 하는. 그거 몇 개 찾아봤는데 또 거기서 그렇지도 않아. 분명히 들리는데, 그래서 스필버그는 인디아나 존스 할 때도 총 쏘는 장면은 여기서는 공포탄 쏘고 옆에서는 그 양반이 밀리터리 매니아라 실총으로 다 쐈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 그건 내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밴드 오브 브라더스 할 때 총소리 틀리는 실수는 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왜 그 소리가 그렇게 안 나옵니까? 아까 질문이 있었는데 소블이 훈련 교관은 훌륭하지 않느냐? 소블이 했던 훈련, 방금 문 선생이 말했던 그런 거가 다 소블의 창한 마녀는 아니겠지만 그런 훈련이 필요한 훈련이긴 해요.
나중에 윈터스한테 엠버러스가 물어봤대요. 소블이 뭐 이런저런 잘못도 하기도 했지만 어쨌든 그 사람이 괴롭히는 바람에 이 이지중대가 되게 훌륭해진 건 아니냐, 그 덕은 본 거 아니냐 그랬더니 윈터스는 단호하게 아니라고 그러더래요. 근데 이제 하사관이나 그 밑에 있던 병사들 중에는 뭐 그렇게 인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병사도 있더래요. 그럼 이게 왜 그러냐? 윈터스가 소블에 원한이 많아서 그러냐?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윈터스는 장교의 입장에서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윈터스가 참 훌륭한 리더인 것이 장교는 병사들한테 사기쳐서는 안 된다. 병사들에게 신뢰를 잃어서는 안 된다. 병사는 나에게 생명을 맡기는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리더도 완벽한 지휘는 못해. 그러니까 내가 부족한 인간인 걸 알고 내 명령이 잘못돼서 너희들이 죽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따라야 된다라는 그런 것이 리더이기 때문에 신뢰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충실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컴프턴이 도박하는 것도 하지 말라고 그러고 그게 드라마에서 보면 아까 그 질문도 있었죠. 병사들하고 너무 친하게 지내다가는 병사들이 나중에 친한 친구들이 죽거나 그랬을 때 트라우마도 빨리 오고 쓰러진다.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러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처럼 드라마가 이제 묘사가 되는데 사실은 그걸 떠나서 윈터스가 말했던 진짜 그 의미는 장교는 병사들이 당신에게 목숨을 맡기는 존재다. 그러니 그것을 다하기 위해서는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신뢰를 사기쳐서 얻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소블이 쫓겨난 거는 소블이 그 괴롭힐 때 대대장이나 연대장도 알았는데 근데 이거 나 진짜 요즘 군대 모르겠는데 소블이 괴롭히는 거는 괴롭히는 게 아니라 나 때는 군대 일상이었어. 그리고 그런 거는 뭐 부조리라고 얘기하지도 않았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머리 박아 시키고 뭐 고참이 트집 잡아서 괴롭히고 이런 게 문제였지. 거기 나오는 훈련은 아주 정상적인 훈련으로 우리가 받아들였거든. 누구나 다 하는 최하위 부대에서도 다 하는 훈련이었어요. 그게 기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 미군도 그런 게 얼마나 익숙한 건지도 모르겠는데 뭐 그거는 진짜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소블이 진짜 문제가 됐던 건 두 가지였어요. 첫째는 윈터스를 질투해서 거짓말을 꾸며내고 불법적으로 괴롭혔다는 거. 이건 진짜 중요하지. 왜냐하면 아까 말했잖아. 장교는 병사들의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문제인데 자기 개인의 어떤 문제 때문에 불법을 사용한다면 이거는 진짜 심각한 거야. 전투를 하다가 자신의 개인적인 어떤 사적인 욕망으로 한 명이라도 죽였다 그러면 이건 큰일 나는 거고 그런 사람들이 전세를 잘못 판단할 수가 있지.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진짜 전쟁터에서는. 누구 꼴보기 싫은 놈 구하기 싫어서 작전을 완전히 망칠 수도 있거든요. 이게 작은 단서가 전쟁이란 상황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거는 지휘관으로서의 완벽한 결격사유고 또 하나는 그 헤매는 건데 야전에 나가면 지도 볼 줄 모르고 지형 볼 줄 모르고 2차 대전 때 영웅이었던 김 무슨 대령 있잖아요. 그 양반. 그 양반이 했던 얘기가 야전 지휘관에서 제일 중요한 게 지형 방향 감각이라고. 근데 그게 헤맸기 때문에 이제 야전 지휘관으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였는데 김용옥 대령 네. 그 양반이 그 방향 감각 훈련하느라고 자기 혼자 밤에 나가서 지도 보고 그게 누구는 천부적이라고 그러는데 물론 그분이 천부적일 수도 있지만 본인이 엄청나게 훈련했대요. 그냥 진짜로. 아마 병사들이 그렇게 판단했겠지. 쟤랑 전쟁도 나갔다가 큰일 난다. 그래가지고 그 당번병 중간에 뭐 각도기 감추고 뭐 나침반 감추고 또 엄청나게 방해 작전을 해가지고 그래서 더 헤매게 만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는 제 생각에는 본인이 능력이 있는데 병사들이 괴롭혀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병사들이 판단을 한 거지. 쟤는 안 돼. 저것 때문에 안 돼. 그래서 그 부분을 더 그냥 파고 들어갔던 것 같아요. 이게 문 선생 저기 윈터스 회고록 번역되면 나중에 한번 더 해야겠다.
소울실버님, 아웃포스트 제로 공개 방송 추후에 일정이 있을까요? 아웃포스트 제로가 아직은 못 밝히는데 어떤 사정이 있어가지고 한 달간 좀 쉴 것 같아요. 어떤 사정? 좋은 사정입니다. 아, 이모자는 제가 전에 BOB 얘기를 많이 했더니 미군에 계시는 한국 분이 한번 선물해가지고